책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책다새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 유현정입니다. 두근두근 과학책 함께 읽기에서 이번에 함께 읽어볼 책은 반니 출판사에서 나온 크리스토퍼 사이크스의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저자는 영국의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발견의 즐거움, 탄누투바를 향하여, 상상하라, 보통 천재가 아닌 사람의 다큐를 통해 리처드 파인만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때 파인만과 그의 가족 그리고 동료와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엮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마치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이 말이죠. 전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와 연결지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여기저기를 누비는 친구는 여행, 모든 소품이 온통 분홍색인 친구는 분홍이, 마라톤에 푹 빠져서 주말에도 뛰고 새벽에도 열심히 뛰는 친구는 마라톤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제 뇌리에 이들이 그렇게 이미지화된 것이겠죠. 리처드 파인만 하면 유쾌함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파인만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인지 이 책의 부제 또한 사랑과 원자폭탄, 상상력과 유쾌함의 과학자 파인만의 일생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제가 좋아하는 과학자 중에 한 분이어서 그런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파인만이 훌륭한 과학자로 성장하는 데 영향을 주었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원자폭탄과 관련된 부분을 빠뜨릴 수도 없겠죠. 맨해튼 프로젝트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즐겁게 삶을 살고 즐겁게 공부하는 부분 등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리처드 파인만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함께 읽어볼게요. 우린 우리를 말할 때 사람이라는 말도 쓰지만 인간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흔히들 사람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할 때 한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 많이 합니다. 인간은 사람인의 사이간자를 쓰는데 이는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인간은 이처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 나이일수록 누군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고 아이들에게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은 주로 부모나 교사일 것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파인만은 유독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특히나 파인만이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날 아이가 아들이면 과학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그의 아버지는 파인만이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어릴 때부터 그에 맞는 교육을 하였습니다. 파인만은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의 교육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였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요. 저는 많은 사람한테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가령 제 아버지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 같은 성향이어서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몰라요. 다를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제가 알 수 없지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에게 아들이면 과학자가 될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도록 아버지가 노력을 했으니 분명 그 덕분이겠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려서 유아용 의자에 앉아 지낼 때 아버지는 집에 타일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하자가 있는 색색의 작은 화장실 타일인데 우린 그걸 도미노처럼 세워놓고 놀았어요. 우뚝 서서, 그러니까 유아용 의자에 앉아서 타일들을 전부 무작정 세워놓고 한쪽 끝을 밀어서 전부 차례로 넘어뜨렸죠. 하지만 우리는 잠시 후에 좀 더 복잡한 방식으로 타일을 세웠어요.
가령 흰 타일 2장 다음에 파란 타일 1장처럼요. 어머니는 이렇게 투덜거리셨어요. 애를 좀 내버려둬요. 파란 타일 1장을 놓고 싶어 하면 그러도록 해줘요. 아버지는 이렇게 받아치셨죠. 천만의 말씀, 패턴이 어떤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싶은 거요. 기초 수학을 저절로 배우는 셈이지. 그렇게 아버지는 일찍부터 제게 이 세상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와 놀이를 하면서도 아이가 과학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한 접근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어린 파인만이 궁금한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아버지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제 스스로 알아내라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특급마차에서 놀고 있었어요. 사실 특급마차는 우리가 부르는 말이었고 둘레에 난간이 달려있어 그걸 잡아당기며 놀 수 있는 작은 마차였어요. 난간 속에 공이 하나 들어있었는데 저는 마차를 잡아당기면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내고는 아버지한테 가서 말했죠. 아빠, 마차를 당기면 공이 마차 뒤로 가요. 그리고 마차를 당기다가 갑자기 멈추면 공이 마차 앞으로 굴러와요. 왜 그렇죠? 그건 아무도 모르지. 기본 법칙은 이렇단다.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 하고 멈춰있는 물체는 세게 밀지 않으면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지. 이런 경향을 관성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모른단다. 그게 바로 아버지가 주신 심오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냥 이름을 알려준 게 아니었죠. 무언가의 이름을 안다는 것과 그걸 이해한다는 것의 차이를 알려주신 거죠.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공이 마차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공에 대하여 마차 뒤쪽을 당기는 거야. 공은 멈춰 있거나 어쩌면 사실 마찰력이 앞으로 작용하니까 뒤로 움직이지는 않지. 그래서 마차로 달려가 공을 다시 맞춰놓고 마차를 아래쪽에서 잡아당겼습니다. 인도에서 보니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공을 앞으로 당겨도 공은 마차 뒤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지요. 마차를 기준으로 보자면 뒤쪽으로 움직였지만 인도를 기준으로는 약간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이 붙들린 셈이었어요. 아버지의 교육은 그런 사례와 토론을 통해서였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아주 재미있는 토론으로요. 어렸을 때 아버지는 저를 당신 무릎에 앉히시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읽어주셨어요. 공룡 이야기도 있었는데 브론토사우루스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가령 이런 거요. 이것은 키가 약 8m, 머리가 좌우로 약 2m이다. 이런 대목에서 아버지는 백과사전을 덮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보자. 만약 이 공룡이 우리 집 마당에 있다면 머리를 창문에 넣을 만큼 키가 크지만 머리 자체는 좀 넓은 편이라 창문으로 들어오진 않지. 대신에 공룡이 지나가면서 창문을 깨겠지? 아버지는 뭐든 읽으면 최대한 실제 상황에 맞게끔 풀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뭐든 읽으면 풀이를 통해 그것이 실제 무슨 뜻인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일 때 상황에 맞게 풀이를 해가며 백과사전을 읽은 거죠. 그런 크기의 동물이 있었다는 게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공룡이 멸종했는데도 아무도 이유를 모른다는 게 의아했지요. 일찍부터 저는 공룡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했어요. 나중에 소행성 충돌에 관한 알바레즈 가설 같은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서 그런 궁금증이 말끔히 풀렸죠. 우리 집 브리테니커는 13판이었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쓴 훌륭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읽어보면 다양한 난이도별로 구성되어 읽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군 이론이나 자이로스코프처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도 있었으니까요. 브리테니커에는 뛰어난 저자들이 쓴 온갖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문제라면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 그리고 모든 걸 당연하다는 듯 설명해 놓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책이 어떤 주제를 설명할 때 이런저런 개념에 대한 설명이 조잡한 탓에 개념 설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책을 읽어도 개념 파악이 안 되죠. 책에 없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그건 초보자로선 어려웠어요. 문제는 독자의 어리석음이나 실력 부족이 아니라 내용이 거기 없다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집 백과사전엔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설령 내용이 압축되어 있더라도 전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정전계약에 관한 내용처럼 어려운 부분을 만나면 저만의 요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처음 두세 문단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용 전체를 읽어요. 처음에는 전체를 흐릿하게 이해하지만 다시 읽으면 조금 나아지고 계속 그러다 보면 전부 이해가 되지요. 그 다음 책에다 요점을 적어 놓으면 완성됩니다. 가령 타원형 축전기의 정전 용량 계산 같은 건 건너뛰는데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 그런 기능이나 복잡한 계산은 뒤에 다시 나오지 않는 지엽적인 사안임을 미리 알기 때문이죠. 복잡한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 배워야 할 핵심 부분과 응용이나 지엽적인 부분을 본능적으로 구분할 줄 알게 되었어요. 이런 독창적인 방법 덕분에 책에서 흥미로운 주제가 무엇인지를 늘 스스로 간파해냈죠. 하지만 미적분은 달랐습니다. 저로서는 이해 불가였어요. 파인만에게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주고 또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 방법이 있었기에 파인만이 언제나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그런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이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부분을 읽으면서 전 저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지금의 제가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주변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왔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일 텐데요. 또 영향을 일반적으로 받지만은 않았겠죠. 저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텐데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 다시금 하게 됩니다.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막연하게 생각이 나지만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나마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으셨나요? 그리고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계신가요? 두근두근 과학책 함께 읽기 리처드 파인만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인만의 맨해튼 프로젝트 시절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뵐게요.